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국내 증시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동반해서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요. 12월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개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부터 방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 갖고 계시거나 오늘 조선주들도 급락 나온 기업들 참 많은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동반해서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면서 오늘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어제부터 방산주들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에 오늘 두 자릿수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12거래 연속으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제는 하루 걸러서 급등락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급등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0% 넘는 하락 보여줬고요. 위치와 3빌리언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몰리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탑5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삼성전자 칼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일부 임원들에게는 이미 퇴임 통보를 했고 인사 개편이 이르면 내일 발표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인사 개편 같은 것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하나하나 그래도 좀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중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방아쇠를 잡아당긴 그 시작점은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지금 HBM3E에 대해서도 젠슨항 쪽에서 8단과 12단에 대한 테스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야기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그와 관련돼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또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시세 흐름이 계속해서 크게 상방으로 유지되는 부분보다는 좀 그래도 상방에 대한 유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물론 작년에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작년에도 원래 일정보다도 좀 앞당겨서 그동안 기술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좁히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물론 이번 연도의 성적표를 봤을 땐 그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똑같이 일단 일부 임원의 퇴임 통보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DS 부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위기 극복 그리고 미래 준비를 위한 인사 시기를 앞당기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발현이 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일정에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더 좋은 인력들에 대한 포진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시장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시나리오적으로 박자를 맞춰서 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저는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삼성전자는 이런 조직에 대한 개편도 물론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HBM3E에 대한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시세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안정권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21선을 전일에 안착을 해줬고 오늘 좀 저점을 높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오랜만에 유입이 됐는데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에 대한 완화 그리고 지금 테스트에 대한
대한 통과 여부 얼마 전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직 개편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큰 시세가 바로 나오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상방의 유지 흐름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좀 보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원하게 시장에서 시세를 보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HBM3E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퍼즐이 한 가지씩은 그래도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HBM3E의 퀄 테스트 통과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들은 바로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부터 방산주들 거래량 동반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일론 머스크의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F-35를 만드는 멍청이들이다. 뭐 유인 전투기는 드론 시대에 필요가 없다. 뭐 사람만 죽일 뿐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머스크가 쏟아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산주들이 오르고 드론, 방산 관련주들이 빠지고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움직임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결을 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산주들의 하락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 많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가가 오르거나 밀리면 내리면 내리는 대로의 이유를 찾고요. 오르면 오른 대로의 이유를 찾습니다. 일단 방산 섹터들 같은 경우 오늘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머스크에 있어서의 발언이었었죠. 일단 국방비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인 체제로 좀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방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사실 F-35가 비싸기는 겁나게 비쌉니다. 차라리 만약에 우리나라 그 KF-21로 바꾸게 된다라면 뭐 좀 더 저렴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일단 이슈로 보게 되면 트럼프의 그 머스크에 대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게 아닌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주식에 있어서의 시세 흐름들이에요. 오늘 밀려 내려온 부분들을 따지고 본다라면 알테오젠은 왜 빠졌을까?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방산 쪽 섹터가 오늘 급락이 좀 나왔었고 알테오젠도 급락이 나왔어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올 한 해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연말 앞두고 나면 이제 회계 정산을 하죠. 펀드 매니저들이나 운용사들도 일단은 수익이 냈던 부분들을 수익을 확정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를 하죠. 그걸 부클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급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만약에 이런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면 변동성 지수라든가 환율이 급등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도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측면입니다만 지금 구간을 좀 보게 되면 고객예탁금과 지수와 신용잔고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항상 궤를 같이 합니다. 고객예탁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용잔고까지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죠.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되면서 신용잔고, 신용을 사용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변동성에 대한 이 리스크 회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던 섹터들 위주로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2달 전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사지 마시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월봉 차트예요. 현대로템 월봉 차트 이제 5개월 선 깼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5개월 선 지지예요. 하나시스템 마찬가지로 5개월 선 더 훌쩍 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LIG 넥선 마찬가지로 이제 10개월 선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
매도가 매도를 좀 부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산 쪽 섹터가 여기서 끝나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 쪽에 있어서 국방비를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무기를 생산을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가성비를 찾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IG 네스원 천궁 들어가 있죠? 테스트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 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드론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드론 쪽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무인화로 할 겁니다. 무인화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무인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뭐죠? 하나 시스템입니다. 우주항공 쪽과 하나 시스템 무인 체계는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올해 내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방산 쪽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되죠. 트럼프라든가 머스크에 있어서의 발언에 의해서 주가나 섹터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방산 쪽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주항공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주항공 쪽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우주항공 쪽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더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따라가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낫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락은 전 개인적으로 그냥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에 대한 출회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의 급락에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열어놔야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다라는 의견까지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탑2에 올라와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18% 넘는 급등세 보였는데요. 최근 한파인 공모 시장에서 상장하자마자 더블을 기록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오늘 다시 거래대금이 3,500억 원 이상 몰렸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웰킵스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동전주기는 하지만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 그 요인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뭐 위치도 그렇고 두 종목 모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거는 딱히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금 뭐 보조금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이슈가 나오면서 그거에 따른 뭐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전송 핵심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이 회사는 지금 되어 있고요.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에 무선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좋은 이슈가 나오기도 했는데, GS 에너지의 자회사인 GS 차지비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제어형 EV 완속 충전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또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우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최근에 이제 2024년 하반기 때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시세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3빌리언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돼서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루미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시세 흐름이 오늘은 또 비교적 좋은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좀 걸맞는 신규 상장주들에게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안 좋을 때 가끔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뭐 그런 위주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도 드론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오늘 시세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에 걸맞는 신규 상장주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뭐 3빌리언을 비롯해서 뭐 위츠나 에이럭스, 노브랜드, 웨이비스 같은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신규 상장 종목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코프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폭 상승했지만 지금 7거래 연속으로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노스볼트 파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다 쳐도 지금 연일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노스볼트 파산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는 좀 분명히 있겠죠. 우습게 보고 달렸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에서 금방 될 것 같으면 LG 엔솔이 그렇게 수십 년간 적자를 기록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겠죠. 어찌됐든 반사이익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국내 3사 배터리 셀업체 쪽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가 금일 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국내 언론들은 계속적으로 목표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기사거리를 쏟아내고 있고요. IRA를 폐지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만약에 IRA를 폐지를 하게 된다면 주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고점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가는 다시 밀리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지금 올해 4월달 권역에서의 보게 되면 추세 하단 상단 자리대에 좀 부딪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꺾이고 난 이후에 121선을 장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추세를 좀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상당히 좀 힘이 없어요.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지수가 상승하려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될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연말로 넘어가게 되면 거래소 시장 2600포인트 넘어가는 그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걸 전제했을 때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3대 축인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그냥 매물소와 박스권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관 쪽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최근에 에코프로가 많이 밀리고 에코프로 BM들이 많이 밀렸어요. 근데 11월 달 한 달 정도의 수급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50만 주를 샀고요. 기관 쪽에서는 85만 주만 샀습니다. 즉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였을 때 개인들만 다 매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 자체가. 이 시기에 개인들은 다 매도를 했고 손절을 했고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은 매수를 했어요. 즉 2차 전지 쪽의 섹터들 양극재 쪽이라든가 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늘리거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추세 전환은 할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견디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인데 요쪽과 에코프로와 비슷한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솔트룩스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7월 달에 고점을 치고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반등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밀렸습니다.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평선이 돌아가면서 지금은 정배열 초입권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쪽 섹터죠. 이런 쪽 섹터와 마찬가지로 저는 2차 전지 쪽도 이런 식의 흐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손실이실 거예요. 지금은 내년도까지 좀 버텨본다, 느긋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을 때 그때 뭐 종목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더 가져가 보든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IRA 법안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를 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내년까지 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 SDI와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상승 중이거든요. 이 공시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삼성 SDI와 전구체 공급 계약에 대한 2,057억 규모로 이제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정규장에서보다는 시간에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2차 전지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세액공제 지속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노스볼트 파산 신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반사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물론 우리나라 3사 자체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특히 삼성 SDI가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형 배터리 쪽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지금 앞으로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에서의 각형 배터리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삼성 SDI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전에도 BMW 같은 경우에는 계약사를 원래는 노스볼트였다가 지금 삼성 SDI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6월 달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정확히 하진 않았어요. 삼성 SDI에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유럽 쪽에서의 이런 부분들 수주를 넓혀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지금 삼성 SDI가 거론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가 또 전구체 관련돼서 계약이 이어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에코프로의 시세 흐름도 굉장히 좀 비교적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 SDI도 살짝은 저항을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들이 다 좋게 좀 발현이 같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의 이 소식은 당연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 쪽에 관련돼서 그 효과나 우리나라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미비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관련돼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개선해 줄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시세가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은 매도를 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스볼트 파산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